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올렸던 스위스 국제항공 1등석 라운지에 이어 오늘은 스위스 국제항공 보잉 777-302R 홍콩행 1등석 탑승기를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스위스 국제항공의 1등석은 세상에서 가장 마일리지로 예약하기 어려운 1등석 프로덕트 중 하나로 자사 마일리지로만, 그것도 등급이 있는 회원만 예약할 수 있는 1등석입니다. 자, 그럼 기내로 들어가 볼까요? 스위스 국제항공의 보잉 777-302R에는 총 8석의 폐쇄형 스위트 좌석이 있는데 제 좌석은 역시 01알파입니다. 밀폐형 스위트기는 하지만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개방적인 구조의 스위트인데 왜 그런지는 잠시 후 알아보겠습니다. 웰컴 드링크로 로랑페리의 그랑 시에클 샴페인과 함께 짭조름한 빵 스틱 그리고 구운 염소 치즈를 받았습니다. 보통 견과류 외에 이륙 전 뭔가 먹을 걸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는데 역시 스위스답게 벌써부터 치즈를 받았네요. 따뜻한 물수건과 함께 오늘의 메뉴, 파자마, 슬리퍼, 그리고 어메니티 킷을 받았습니다. Mit einer Flugzeit von rund 11 Stunden und 15 Minuten erwarte ich eine pünktliche Ankunft in Hongkong. Unser Flugweg führt uns Richtung österreichische Alpen, es geht dann Richtung Schwarzes Meer, über das Kaspische Meer. Dann überfliegen wir Afghanistan, Indien, Richtung China. 또한 좌석에는 32인치 대형 엔터테인먼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아시아나항공의 1등석과 크기가 같습니다. 3개의 창문은 이중 덮개를 이용하여 열고 닫을 수 있는데 한 개만 열거나 닫는 것은 불가능하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Cabin crew, on stand. Have your attention please for the following presentation about safety on board. Your hand luggage must be placed in the overhead bins or under the seat in front of you. It is forbidden to place hand luggage in front of the bulkhead seats or the emergency exits. For safety reasons, please make sure that mobile phones and other wireless transmitting devices are either set to flight mode or completely switched off for takeoff and landing. Larger items such as laptops must be stowed away safely during taxiing, takeoff and landing. Smaller items such as tablets and mobile phones must be safely secured in the passenger's hand or stowed away. Please inform the cabin crew immediately if your electronic device gets damaged or produced. Cabin crew, prepare for departure.
A330 기종을 제외한 스위스 국제항공의 1등석은 양방향 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도어가 2개 있다는 것이죠. 신기한 것은 한쪽 도어는 수동이고 한쪽 도어는 자동이라는 것입니다. 좌석과 가까운 도어 혹은 칸막이는 버튼을 눌러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쪽의 도어는 수동인데 신기하게도 옷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즉, 도어를 열었을 때는 옷장이 안 보이다가 닫으면 옷장이 보이는 구조이죠. 사실 스위트 도어를 닫았을 때 옷이 보이다 보니 집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저처럼 옷이 두꺼운 경우 살짝 걸리적거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네요. 어쨌든 루프트한자에서는 보지 못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도어가 높지가 않아 서 있으면 위에서 다 보이긴 합니다. 라운지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기 때문에 우선 3시간 정도 잔 후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3시간을 잔 후 드디어 저녁 식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로랑페리의 그랑 시에클 샴페인을 한 잔 받았고 식기가 깔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에피타이저로 발릭 연어를 받았습니다. 발릭 연어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훈제 연어로 노르웨이산 연어를 러시아의 황제가 이용하던 방법으로 훈제 그리고 숙성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명품 연어라고 볼 수 있네요. 다만 이게 캐비어 대신 주는 거라서 과연 이게 캐비어보다 나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싼 거라 그런지 확실히 그냥 연어 같지가 않고 정말 맛은 있었습니다. 살짝 시큼하면서도 쫀득쫀득하며 일단 비린내가 안 났습니다. 스위스 국제항공 1등석의 식사는 유명한 셰프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로 유명한데 정말 프레젠테이션부터가 기내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한 각 시즌마다 스위스의 한 칸톤 혹은 주의 요리를 테마로 하여 기내식을 디자인하는데 이번에는 그리스온 지방의 엘 파라디소 마운틴 클럽의 프랑크 슈어스터 셰프가 디자인한 기내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로는 스위스의 엘 파라디소 레스토랑의 프랑크 셔스터 셰프가 디자인한 송어 요리 그리고 사과 및 헤이즐넛을 곁들인 샐러리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온 지방의 전통 말린 고기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역시 스위스 전통식으로 모두 에어드라이 고기였으며 생각보다 짜지 않고 맛있었습니다. 다음 코스는 샐러드로 자몽, 펜넬 그리고 훈제 닭고기를 곁들인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양이 좀 많다는 것을 빼면 맛있었습니다. 다음 수프 코스로는 그리스온 칸톤의 인가딘 지방의 요리인 인가딘 웨딩 수프가 나왔습니다. 야채와 말린 고기가 곁들여져 있었는데 우선 굉장히 짰던 기억이 납니다. 고기 향이 진하게 나면서 약간 육수 느낌이 들어서 맛은 있었지만 굉장히 짰던 기억만 납니다. 다음으로 메인 코스 미트로프 요리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프랑크 슈어스터 셰프가 디자인한 요리로 실제로 엘 파라디소 레스토랑에서 서빙되는 요리라고 합니다.
다진 고기 혹은 미트로프와 모렐 소스, 으깬 감자 그리고 베이컨이 서빙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었습니다. 일단 맛이 되게 독특했는데 역시 스위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되는 요리가 확실히 맞아 보였으며 이게 그냥 싸구려 다진 고기가 아니라 정말 고기의 그 육질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맛있었으며 좋았습니다. 메인 코스를 맛본 후 그리손 지방의 다양한 치즈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뛰어났고 치즈들도 모두 잘 모르는 것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특히 같이 먹으라고 청포도와 적포도 모두 준 것은 감동이었네요. 마지막으로 디저트로 엘 파라디소의 밀푀유가 나왔습니다. 아마 거기서 직접 만든 거를 진짜로 가져온 것 같았는데 역시 밀푀유답게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게 이번 식사를 끝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진짜 엘 파라디소라고 하네요. 한번 이런 데서 꼭 밥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식사 후 파자마로 갈아입고 와서 기내를 한번 둘러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이쁘게 생긴 스위스 국제항공 로고, 그리고 스위스의 공용어인 도거, 불어, 이태리어, 그리고 로망쇼어에다가 추가적으로 영어까지 환영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도트로 세계 지도를 표현한 것도 너무 취향 저격입니다. 파자마로 갈아입고 오니 턴다운 서비스로 자리에 매트리스와 이불을 깔아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창문 덮개가 있으니 뭔가 비행기가 아니고 캡슐 호텔 느낌이 나네요. 약 5시간을 잔 후 아침 식사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우선 따뜻한 물수건을 받고 좌석 옆 램프를 켜봤습니다. 중국 상공 아침 식사 에피타이저를 받았습니다. 역시 스위스 아니랄까봐 아침에도 치즈 및 말린 고기를 주네요. 모든 과일 그리고 카푸치노도 한 잔 받았습니다. 살구맛 요구르트도 하나 받았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침 식사 메인 코스로는 베이컨과 소시지를 곁들인 오믈렛이 나왔습니다. 보통 비행기에서 맛보는 계란 요리는 되게 흐물흐물하게 마련인데 이번 오믈렛은 호텔 조식인 것 마냥 잘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오믈렛에 스위스 치즈가 살짝 뿌려져 있어 풍미를 더했습니다. 맛이야 뭐 너무 좋아서 진짜 고급 호텔 조식을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번 비행에서 사무장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을 몇 개 알려드리니 나중에 비행이 끝난 후 감사하다고 초콜릿 한 상자를 주셨습니다. 약 12시간의 비행 후 홍콩 챈라코 국제공항에 접근합니다. 처음 타본 스위스 국제항공 1등석, 역시나 라운지만큼이나 대만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라운지 음식이 조금 더 낫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땅이고 여기는 기내였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겠죠. 우선 좌석 및 기내, 역시 스위스스럽게 깔끔하고 현대적인 나무톤 인테리어로 내가 알프스의 한 산장에 머무는 것 같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물론 스위트 도어를 닫으면 옷장이 나온다는 점은 안타깝긴 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너무 갑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좋았습니다. 식사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프레젠테이션부터가 확실히 유명한 셰프가 디자인했다는 티가 팍팍 났습니다. 맛도 그렇고 애초부터 메뉴들 자체가 우리가 기내식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닙니다. 서비스 역시 절제된 아름다움이라고 이번 비행의 경우 정말 알프스 산맥이 목자라고 봐도 될 정도의 할아버지께서 정말 친절한 서비스를 해주셨는데 필요 이상의 서비스는 없었지만 무언가 대화가 있을 때마다 할아버지처럼 지으셨던 그 인자한 미소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마일리지로 발권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라운지, 좌석, 식사 및 그 서비스는 에어프랑스에 이어 진짜 역대급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이후 한 번 더 타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탑승기는 설명을 참고해주시고 라운지 리뷰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